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익 중심 외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장병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순직 공상장병과 그 가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군수송사령부가 전군 최초로 항만작전 검증훈련을 실시하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수송 능력 발전에 힘썼습니다. 부대는 무인 수상정을 시범 운영하며 앞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성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를 확인했다며 특히 외교안보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G7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안보 현안과 경제 협력을 둘러싼 공감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EU와는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경제 안보,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인공지능 거버넌스, 국제 연대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협력 체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소통에서는 조선협력과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방위산업과 공급망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실질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 방한과 한반도 평화 기여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익 최우선 실용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군 장병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순직 공상장병과 그 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19일 우리 히어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2022년부터 추진해온 사회공업사업인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국방부와의 공식 협약 체계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하나금융그룹과 히어로 위드 하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군 가족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히어로라는 이 닉네임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군들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또 공상을 입은 여러 가지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특별히 차별적 사랑과 접근을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신뢰와 감사함을 하고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향후 3년간 총 30억 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군 장병 예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상장병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치료뿐 아니라 순직 장병이나 생계가 어려운 장병에게도 생계, 의료,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더불어 호국 장학재단과 연계해 공상장병과 한부모 장병, 장애 가족을 부양하는 장병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순직 장병 자녀에게는 책가방이나 스마트 기기, 정장 등 성장 단계에 맞는 물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이 전방에서 그리고 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그 노고에 대해서 항상 뒷바라지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에 차원에서 우리 그룹은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해군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서해와 남해에서 함대 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작전 환경과 해상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수상함 20여 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공군의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 함대는 서해에서 해상대 특수전 부대 작전과 대잠수 함전, 무인기 대응, 대함 사격 등을 실시했고 3함대는 남해에서 합동 전자기전과 대공 종합사격, 통합항만 방어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해양 전력 강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핵 위협과 해양 안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우리 군의 전략과 작전 개념을 바꿀 핵심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배경과 미래 전력 발전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수립된 핵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이 갖는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우리 해군 전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통상 2에서 3개월간 잠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수상함에 근접하는 속도로 기동할 수 있어서 수상 함대와 함께 합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 해양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위협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대응하는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홍축 우라늄 사용과 국내 개발과 국내 건조 원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지난 5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에는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 절차,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입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개발 획득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개발할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하여 자주적으로 건조할 것입니다. 넷째,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섯째, 30년대 중반 일본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은 도입 과정에서 핵 연료 관리와 또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우리는 NPT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와 투명성을 전제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는 NPT 모범 국가입니다. 우리의 핵 비확산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며 평화적인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을 위해 정부는 핵 비확산을 위한 3가지 약속을 천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핵무기 비보유, 비개발 원칙을 확고히 견제해 나갈 것이고 둘째,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저농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대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셋째, 국제 원자력 기구와 협력해 핵 추진 잠수함용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핵 추진 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과업으로는 대미 협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 그리고 국내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특별법 제정 등이 있습니다. 기술적 과업은 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격, 진동 등을 견딜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10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11개 핵심 과업들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미국과의 합의 또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어떤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또 앞으로의 협의 방향도 궁금합니다. 지난 6월 초에 미국 측 대표단이 방한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국방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미국 역시 강한 의지를 갖고 협의에 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만간 후속 협의 등을 추진함으로써 가능한 조속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군수송사령부가 전군 최초의 항만작전 검증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무인전력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도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목적 상륙정 나르미 백호에서 탄약상자가 부둣가로 내려집니다. 한창 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바다 위에선 무인수상정이 주변을 돌며 적의 위협을 감시합니다. 국군수송사령부가 포항 영일만 신항에서 전군 최초의 항만작전 검증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전시의 항만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항만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장 사례를 반영한 미래형 장비도 훈련에 적용됐습니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무인수상정이 바다 위를 경계하며 혹시 모를 위협을 감시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감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1km 밖에서 조종할 수 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장병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구에서 작전하는 만큼 컨테이너를 활용한 항구 전용 주둔지가 편성됐고 지휘소와 수경시설 등을 모듈화한 미래형 전술기지 개념도 제시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식 지휘소랑 그리고 무인정이랑 무인수상 통제정 그다음에 항만 통제 프로그램 등을 자체로 개발을 해가지고 최대한 미군과 동일한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밖에도 크레인과 함정, 군표준 화차 등 독자적인 항만 수송 작전에 필요한 전력이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네, 훈련은 중대원들과 항만, 수송, 선박 기능을 통합해보며 절차와 제한사항을 직접 확인했고 전시 항만 운영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군은 오는 2032년을 목표로 수송 분야에 AI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정식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장 양상을 반영한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까지 더해지며 우리 군의 항만 작전 능력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항만 작전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지연입니다. 울산급 배치3 이번함 경북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경북함은 전투체계와 레이더, 무장이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됐는데요. 이제 전력화 훈련을 거친 뒤 해역 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울산급 배치3의 두 번째 함정 경북함입니다. 지난해 6월 진수 이후 시운전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9일 이 최신의 호위함 경북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경북함은 해역 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책임 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권익 보호, 해양 통제권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북함의 적기 인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해양 안보를 더욱 건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북함은 5인치 함포와 함께 전술 함대지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 어뢰 등 최신 무기 체계를 갖췄습니다.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도 장착했습니다. 경북함의 전투 체계와 탐지 체계, 그리고 무장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국내 중견 조선소가 첫 군함 건조라는 어려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값진 성과이자 K조선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해군에 인도된 경북함은 앞으로 6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마친 뒤 해역 함대에 작전 배치됩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이른바 병역 명문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무청이 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들을 표창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일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손자까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병역명문가 사업은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병역을 이행한 47,738명, 1,511가문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25가문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재범 가문은 애국지사 후손 가문으로 4대가 현역 복무를 마쳤습니다. 군에 간다는 복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호흡하며 살듯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 보고 우리 자녀들도 나이가 되면 자기들 자발해서 복무하겠다고 휴학하고 입대하는 그런 과정 보면서 자부심은 우리 가문에는 나라 사랑하는 DNA가 흐르지 않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박성용 가문 역시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치며 병역 명문가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군 복무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아로서 아버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셨던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차원에서 복무를 하다 보니까 3대에 걸쳐서 전부 현역 만기 복무를 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렀고 오늘 가분하게 이와 같은 또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병역의 의무를 다한 가족들의 이야기는 병역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들, 병무청은 이들의 헌신이 사회적 존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이 6.25 전쟁 참전 용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낡은 집에서 생활하던 94세 참전 용사는 나라의 따뜻한 보답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새 보금자리를 선물 받은 참전 용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낡은 기와집에서 생활해온 94살 윤성대옹. 윤홍은 6.25 전쟁 당시 제1군단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한 참전 유공자입니다. 육군은 윤홍이 노후된 주택에서 생활하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장병들은 지붕을 손보고 집안 곳곳을 정비하며 윤홍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늦었지만 선배 조누님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어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충성! 준공식에는 육군과 지자체, 후원기업 관계자, 장병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윤홍의 가족은 나라가 참전 용사를 기억하고 보답해준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보답해주는 것 같아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육군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보훈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참전 유공자 428명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습니다. 호국 영웅께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작은아마 감사의 표현을 하고 모여서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참전 용사들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서진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군 장병 2,000명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장병들을 홈 경기에 초청해 경기 관람과 간식을 지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병들이 하나둘 야구장으로 들어섭니다. 전투복 차림의 장병들은 입장권과 간식을 받고 부대별로 3루 측 관람석에 자리합니다. 평소 작전과 경계 임무를 이어가던 장병들에겐 모처럼 부대 밖에서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시간입니다. 네, 저는 지금 광주 챔피언스 필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덥고 습한 날씨이지만 2,000명이 넘는 장병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31사단, 해군 항공사령부, 공군 1전투비행단 등 광주 전남 지역 군장병 2,000명을 홈 경기에 초청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엔 특별한 시구도 진행됐습니다. 6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정한 중령이 마운드에 올라 군장병을 대표해 힘찬 공을 던졌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가 시구장에서 이 영광을 누렸던 만큼 국가 수호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석을 채운 장병들도 응원가에 맞춰 전우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며 잠시나마 임무의 긴장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기아 타이거즈에서 장병들 저희 초대해 주셨는데 이 좋은 경험 바탕으로 전남 광주 지역 영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도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저희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군생활 안전하게 전역하시길 바랍니다. 이날 야구장은 장병들의 함성과 시민들의 응원이 어우러지며 뜨거운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초청 행사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장병들의 헌신을 응원하고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키워드는 사관학교 개혁, 민통선 축소, 그리고 국방 백서입니다. 변화하는 안보 흐름에 발맞춰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방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대북 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한 주였습니다. 먼저 사관학교 개혁부터 보시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육사, 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까지 모두 방문하면서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안규백 장관께서 공군 사관학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전문성과 이제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각 군 다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미래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중대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말 명품 교육기관을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고 아마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통선 축소입니다. 민통선 약 6km를 북상 조정하고 여의도의 약 24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해제하면서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에 우려와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통선이 6km로 어쨌든 이제 축소가 되는 건데 이게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그동안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고 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을 거쳐서 그 정도면은 우리가 우리 군의 군부대 작성성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이 없겠다 판단해서 그 정도까지 6km까지 북상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방 백서입니다. 일부 매체에서 북한의 표기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방부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파격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안보 태세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핵 협상은 다소 지연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국제 안보 이슈 이민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100일 넘게 발이 묶여있던 선박들이 다시 운항을 시작했고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해협의 위험 등급을 심각에서 보통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군도 대이란 해상봉쇄를 공식 해제하며 합의 이행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란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백악관이 이란 비핵화와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양국 간 첫 실무 협상도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60일간의 협상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실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미국 의회가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오는 2030년까지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예산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인증과 평가 절차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 의회를 상대로 적극 설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클리 외신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청 20주년을 맞아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획득과 방산의 대전환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제20회 군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12개 비행단에서 수색 추적견과 탐지견 각 한 마리씩 총 24마리 군견과 핸들러 24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해병대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하와이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에서 열린 2026년 태평양 상륙군 지휘관 심포지엄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25개국 상륙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안보 환경의 변화와 미래 상륙작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교환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야간부터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경기도는 야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원주는 20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